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사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고객분들이나 상담했던 분들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생각의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은퇴자분 사례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부동산 자산에 몰빵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산을 좀 배분을 해서 리스크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월 소득도 늘릴 수 있는 그 투자 방안 여러분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 상담자분은 1960년생 동갑 부부시고 딸 두 분이 계신데 모두 출가를 작년에 마치면서 이제 두 분만의 은퇴 생활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진 자산은 변경 전에 이런 자산 현황입니다. 마포구 쌍용 아파트에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이게 매매가는 현재 13억 정도의 실거래 시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CMA와 예금 자산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은퇴도 하셨고 자녀분 다 출가했는데 지금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전체 생활비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은퇴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필요 생활비가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을 늘려야 돼서 이 내용을 보고 주택연금도 생각해볼 때 다양한 생각을 해봤지만 바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지금 40평대 아파트보다는 이제 너무 넓으니까 자녀분 다 출가하고 나니까 이제 두 분이 거주하기 한 20, 30평대 서울 쪽에 주택만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아파트 대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가지고 계셔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월세 수입도 늘리고 또 원하시는 주택으로 이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저희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던 아파트예요. 마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마포동의 그 황금 쌍용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세대수는 339세대고요.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연식 200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까 복도식에다가 제가 보기에 컨디션이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워낙 입지가 여의도도 가깝고 광화문도 가깝고 어디에 가더라도 좋은 위치에 있고 또 한강변에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시세는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가격도 나가고 했던 아파트인데 연식에 비해서 거주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아파트 현장 가서 보면은 언덕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막 업무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좀 은퇴 생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매매가는 13억, 14억 내외 형성이 돼 있고 전세는 한 7억 8천 내외, 전세 비율 60% 정도, 그리고 월세는 1억 230 정도 나오는 매물이니까 수익률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주거 환경을 좀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은퇴 생활에 맞게 이제 이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린 아파트와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산 현황을 먼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거주 아파트를 9억 이내로 잡아서 서울 마곡지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원상가와 오피스텔을 통해서 월세를 만들어 드렸는데, 자, 그럼 먼저 추천 아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추천 아파트는 저희 지도로 보면 역세권 아파트는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마곡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주변에 녹지 환경이에요. 바로 서울식물원과 궁산을 마주보고 있고 그 안에 또 한강까지도 껴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 아파트는 9호선 양천향교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해지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저렇게 녹지가 갖춰진 아파트들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도보로 한강 이용이 가능하고 또 두 분이 거주하기에 호젓하기도 하고 또 마곡지구라는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미래 가능성도 좋은 단지도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 1999년 6월, 그러니까 2000년도 아파트에서 99년식으로 오니까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근데 단지 자체 퀄리티는 훨씬 좋아 보였던 이유는 세대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동강역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좋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복도식도 아닌 계단식 아파트이고 해서 면적도 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매매시는 현재 약 8억 원대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전세는 한 5억 5천 정도니까 전세 비율도 높다 보니까
그리고 거품이 있는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입지에, 그리고 은퇴생활자 부분이 원하는 녹지도 풍부하고, 다만 1999년 아파트다 보니까 한 7, 8천 정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기존 40평대 대비해서는 좀 작은 면적이지만 부부 두 분이 거주하기에는 충분히 넓은 아파트로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아파트를 이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자산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마곡 박산 아파트로 만약에 30평대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을 한다 그런다면 매매가는 8억입니다. 여기에 세금하고 인테리어 부대 비용 다 해서 8억 7천의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자금으로 2억 500짜리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1억 9,500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2,123만 원의 신도시 한가 투자 학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강남 오피스텔 한번 촬영했었죠. 강남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매매가는 2억 1,5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취득세랑 부대 비용 해서 총 2억 1,500이 들어가고 월세는 1,100만 원을 받게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8억 7천 아파트를 투자한 것과 동시에 상가 오피스텔까지 매입을 했는데도 기존의 아파트 매도한 자금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오히려 현금이 남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월세는 223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국민연금 150만 원까지 하면 두 분이 원하는 300만 원 이상의 소득도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생활비 저축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변동을 주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걸 장단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마포의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와 마곡의 30평대 아파트 거주를 하면서 임대사업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마포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국민연금 150만 원의 소득만 발생을 하고 매달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생길 겁니다. 이 만약에 마포 40평대 아파트를 거주한다면 장점은 그래도 마곡보다는 사람들의 이미지로서 한강변에 위치한 마포구다 보니까 좀 상급지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걸 기대한다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에 이제 뭐 주택연금과 같은 대출 상품으로 소득을 대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왔지만 하락기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내 재산이 이 한 재산에 몰빵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마곡 30평대 아파트를 거주를 하고 임대사업을 한다 한다면 정기예금에다가 CMA 2천만 원 정도 자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다. 현금 자산을.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은 이제 배분을 좀 했죠. 마곡의 30평대 아파트를 거주를 하면서 경기 신도시에서 필라테스로 운영되는 상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배분되면서 월세 소득을 갖고 있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분은 대출이 하나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약간의 공실이 발생하거나 해도 좀 메꿔질 수 있는 대체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기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월세 소득이 들어오면 생활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소득 상황도 국민연금 150만 원과 임대소득 223만 원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풍족한 은퇴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임대소득 플러스 국민연금으로 이제 은퇴생활도 가능해진다.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마포의 아파트보다는 비역세권의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좀 가격 상승기에는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하락기에도 어쨌든 내가 거품 없는 가격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상가나 오피스텔의 공실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내 소득이 줄어드는 면이 없잖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상가나 오피스텔들이 가격 하락한 경향도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도 보이지만, 다만 부동산 자산을 좀 배분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투자함으로써 어쨌든 리스크 배분을 했다라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를 주거하면서 소득도 늘리고 리스크를 좀 배분하고 싶다 한다면 오늘 사례는 좀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